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것입니다. 또 갔다 와서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왔다고 영상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의 활동 내용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의 그 연중 행사로 그냥 속된 말로 땜빵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 현지에 파송받아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 나가는 곳이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가 그 현지 선교사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다는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단기 선교가 돼야 될 것인데 실상은 그 반대인 것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지 선교사와 상의해야만 됩니다. 현지 선교사는 어립니다. 교회는 갑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회에서 오히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 그쪽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좀 준비해달라 하고서 그냥 가면은 그 현지 선교사는 정말로 암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송 교회에서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손님인 것이죠. 살 곳을 마련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고 또 와서는 먹을 것을 준비한다든가 또는 식당을 섭외한다든가 해야 되니까 분주하죠. 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율동을 하거나 뭔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냥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해가지고 떠들고 가고 나면은 진짜 현지 선교사는 멍한 것이죠.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을 그 선교사가 성도들 앞에서 해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지 선교사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람직한 단기 선교는
현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현지 선교사가 뭘 필요로 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것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현지 선교사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단기 선교의 방향으로 설정해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기 선교 가서 뭐 활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냥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보따리 풀어서 막 나눠주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끝나고 갈 때 한 보따리씩 손에 들고 갈 수 있도록 선물을 그냥 여기에서 미리 붙입니다.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 가지요. 또는 뭐 그 사람들 불쌍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그냥 벗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쌍한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도 또 온다고 하면은 그분들 생각이 벌써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올까?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현지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잘 나눠보면은 그 현지의 사정을 현지 선교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뭐 제일 먼저 선교사님은 아마도 예배당이 없을 경우에 예배당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단기 선교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듣지를 않습니다. 파송선교사 지원금 매달 나간 거 그거 주고 나면은 땡, 뭐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을 안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선교사 몇 명이다. 이거 광고로 주부에 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정말로 현지 선교사를 도우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원금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생계를 벌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지 선교사로부터 듣고서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어려우니까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재봉틀을 사줘야겠죠. 사주고서 그걸로 끝내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안 사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고장이 날 것이니까. 재봉틀을 사다 주면은 그거를 갖다가 재봉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봉틀 운영하는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고 옷을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고 옷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기법도 가르쳐 줘야만 재봉틀을 사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도와줘서 우리를 잘 사게 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가보면은 뭐 먹는 물이 형편없이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그러면 파준다. 그러면 우물 파는 게 그냥 파기만 하면 되느냐? 어느 곳에 파야 좋은 물이 나오고 또 우물을 팔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뭐 만년 고장 없이 가는 거 아니죠. 고장이 납니다.
그럼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고쳐서 쓴다. 고치려면 뭐 부품이 있어야만 되니까 부품을 어디에서 구한다. 등등 상세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줘야만 됩니다. 물론 현지 선교사가 그거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현지 선교사가 잘 배워서 현지인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재봉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 사모가 그 재봉 기술을 배우고 어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어디다가 어복을 팔고 이걸 다 선교사와 선교사 사모가 다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지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또 뭐 그 현지에 가보면은 집이 뭐 거진 무너질 정도로 허름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단기 선교가 제대로 된 단기 선교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수리하는 기술도 선교사가 배워서 그 현지인한테 어떻게 고치고 뭐 자재는 어디서 구입하고 자재는 물론 교회에서 대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현지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냥 현지 선교사한테 단기 선교 가가지고 뭉텅 고생했다고 해서 돈 집어주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선교사를 돈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현지 선교사를 돕고 선교를 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현지 선교사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우리가 부족하니 좀 도와주시오. 예를 들어서 또 현지 선교사가 애들한테 율동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율동을 할 단기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또는 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현지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보따리 풀어주고 수고한다 뭐 현지 선교사한테 돈 뭉치 주고 이런 것이 이게 복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렇게 그 선교지를 돕는 것이 단기 선교로서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단기 선교는 현지인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리한 것인지 그거를 파악을 하러 가는 것이 단기 선교가 돼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며칠 그냥 즐기는 행사, 즐기는 여행 그것이 단기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